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식 부자 얘기 잠깐만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성장률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가팔라지면서 상당히 위기인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실 우리 뭐 주식 부자 1위 하면은 딱 삼성 이건희 회장 생각나는데 부동의 1위. 예. 그 다음이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차지했어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쳤네요. 네. 네, 이런 기사.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둘째는 좀 늦은 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뭐 대표 부자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이렇게 뭐 SK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 제조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제조업체죠. 예. 제조업체들인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상위 한 50대 기업을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네. 제조업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예. 기껏 안에 있는 게 뭐 전통적인 통신업체 중에서 뭐 AT&T라든가 베리존 같은 통신업체가 좀 있고, 예. 그리고 뭐 도요타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제 정유업체들을 좀 이제 묶여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사실 쇠락한 것은 2000년 전후에 이제 그러니까 승부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산업 체계 재편이 좀 늦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제킨 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쇼킹하게 받아들였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이 그 어떤 하나의 삼성의 위상이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각인돼버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들도 이렇게 순위가 잠깐 바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흥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이제 게임에서 밀리는 기업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거죠, 사실은 생태계가요. 우리 뭐 산업 생태계의 어떤 이 변화, 이 추세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요 보니까 교수님 혹시 삑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BIG 삑 주식.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BBIG라 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뜬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그냥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우리가 유행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디지털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야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는 또 이 코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자연 주목을 더 받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주식 순위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의 한 56배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매출액. 영업이익도 한 88배가 넘어요. 그런데 기업 가치로 보게 되면요. 기업 가치로 보게 되면 한 2.8배뿐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카카오에 2.8배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예를 들어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하고 비교할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월마트이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벌어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더 많아도 절대적으로요. 아마존보다. 근데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아마존이 한 3배 가깝게 되게 높습니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뭐냐면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하는 게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미래 가치, 미래 성장 가치. 현재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많이 못 벌어도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높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들 같은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 플랫폼 사업의 이제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인데
카카오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삼성전자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좀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좀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네.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요. 네. 결국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예.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그래도 15% 되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카카오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기업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30~40%는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높아야 돼요. 예. 높아야 되는데, 그 낮은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하는 게 보게 되면 뭐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고객들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애플이나 구글은 한때 그러니까 한 35% 정도까지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지금 10%라는 얘기는 10%는 제조업 중에서 좀 영업이익률 높은 제조업체들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영업이익률이 이전에는 좀 많이 높지 않았나요, 혹시? 네, 높았었죠, 초기에는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군요.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때 그러니까 한 5% 이렇게 영업이익률 되다가요. 이게 한 쭉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한 25%, 20에서 한 25%만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플랫폼 사업들이 자기들이 확보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미래 사업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조로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조로해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모바일 업체들이 하는 이런 사업들 뭐 음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거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든가 콘텐츠에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한 게 있는가 보게 되면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카풀 사업 뛰어든 것도 그건 사실 뭐 그러니까 우버 같은 이런 형이 저를 흉내낸 거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결국은 결정타는 면은 자기들이 확보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도 안 한 사업을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도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이제 미래가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앞서 나가는 그 기업인 것 같은 카카오나 뭐 네이버마저도 앞으로의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전공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다가 경제성 2분기 성장률 얘기하다가 일본 나왔습니까? 여쭤봤는데 뭐 전망치인가요? 뭐 그 정도 추정치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옵니다.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27.8%라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이 나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성장률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치상으로는요. 일본의 성장률이 정부가 가는 기록이요. 1955년부터 이제 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부터 이런 기록들이 있군요. 성장률. 했는데 1955년 이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최저치예요.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최저치고요. 1955년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년이니까요. 65년 전. 이때 65년 동안 그러니까 자산 최저치라는 점에서는 충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제 마이너스 27.8이라는 숫자를 좀 이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은 전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하나 나오고요. 1분기 대 그게 이제 마이너스 7.8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7.8로 앞으로 4분기가 똑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이제 이게 마이너스 27.8%입니다. 이 얘기 혹시 뭐 연율로 마이너스 27.8 이 얘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이 그 말이?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연율로 마이너스 27.8. 얼마 전에 예. 미국의 2분기 맞습니다.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33%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거예요. 아, 미국보다 그렇습니다. 조금 좋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을 흉내내 가지고 일본이 예.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발표하는데 두 개만 발표하는데 예.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전기 대비를 연율로 환산한 거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근데 일본이 이거를 이제 최근에 포함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발표하는데 일본은 발표하는데 예.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아, 이번 발표에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게 발표되면은 뭐 마이너스 뭐 8%, 뭐 10%이 정도 나오겠군요, 예,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로 저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그 명목 GDP라고 해가지고 물가 고려하지 않고요. 예. 이거는 나왔어요. 아, 예. 얼마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나온 게 한 506조 원, 6조 N 정도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2분기가 한 556조 정도 됐었어요. 10%. 그러니까 한 예. 50조 N 정도 줄어든 거죠. 예. 이게 언제 정도 규모냐면요. 예. 이게 아베가 집권한 게 2013년인데 예. 2013년 2분기 수준으로 후퇴한 거예요. 7년 전으로 간 거군요, 예, 이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더 오래전에는 1995년 수준이에요. 잃어버린 그 20년, 30년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베 집권 이후에는 예. 요 아베 집권해가지고 올해 2분기까지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이요. 아, 예. 뭐 찍어낸 돈이 502조 엔입니다. 아유, 예,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502조 엔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GDP가 506조에 지금 GDP 규모만큼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놨는데 올해 한 방에 그냥 그렇죠. 한 방에 다 날아간 거죠. 아이고, 예. 뭐 이렇게 보면 앞으로 뭐 3분기, 4분기 다 전망이 좋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가 그 뭐 고우투 트래블인가 해가지고 여행도 억지로 막 가게 하는 이유가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 지난주에 최백용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3분기 아마도 한 플러스 2%, 3%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주말을 통해서 우리나라 확진자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전제 하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3분기, 4분기가. 예.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맞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집회 열고 그래서 뭐 대규모 집회 열어서 연설도 하고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뭐 교인들 뭐 잠적하고 검사 회피하고 뭐 확진자 뭐 이송 중에 도주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신앙인 종교인이라는 애로서 이해가 안 가는 저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반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노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요. 저희 이제 대학가 같은 데도 이제 2학기 때부터 좀 대면 수업 할 줄 알고서는 그러니까요. 예. 대학가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난 1학기 동안에 그냥 아직 문 닫고 지냈어요. 또 대학가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학가에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영업이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지금 이제 재유행 이게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그 분노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조금 전에 오늘 한 4시쯤인가요? 정강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퍼뜨렸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종교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 상식 밖으로 너무 이게 너무 미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예. 자,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고요.